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밤 불금에 인사드립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입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미디어 오늘 MBC의 그 보도로 미디어 오늘이 살아있구나 이걸 확인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조수경 기자가 100만 원 벌금 2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그게 원래 검찰에서 예.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약식 기소. 그 약식 기소에 해당하는 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00만 원인 거죠. 아, 그 100만 원? 그 100만 원만 내면은 재판도 안 받고 그냥 끝나는? 100만 원 내고 그냥 끝내라. 이게 이제 검찰의 어떤 판단이었는데 예. 또 미디어 오늘 또 담당 변호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와 예. 우리 그 편집국이 전체 판단을 했는데 네. 이거는 예. 이 수용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네. 미디어 오늘의 판단은 예. 언론사 기자가 공영방송사 보도국장을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거를 업무방해 및 무단 침입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건 네. 대법원까지 끝까지 간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검찰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 정식 재판을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네. 법원이 이제 1심에서 예. 검찰의 약식 기소했던 그 내용을 예. 사실상 그대로 인정을 한 셈이죠. 역시 미디어 오늘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예. 존중은 하지만 예. 받아들이긴 곤란하다. 예. 예,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예. MBC 뉴스데스크에서 조수경 기자 벌금형 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에 우리 민동기 편집국장, 그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MBC가 우리 민동기 국장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이게 검찰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됐지 않습니까? 불기소가 아니고 불기소가 아니라 무혐의. 무혐의. 예. 그러니까 불기소보다 더 굴욕적인 김장겸 그렇습니다. 국장에게 굴욕적인 예. 무혐의 이렇게 결론 났는데 그건 MBC 뉴스에 나왔나요? 안 나왔죠. 단 한 프레임도. 그렇습니다. 그 쥐들한테 유리한 거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쥐들한테 불리한 거는 보도를 안 하고. 한마디로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뭐 그런 언론이 다 있어. 아니 그게 무슨 신문사면은 조중동 같이 이렇게 타락한 매체들이 그런다면야 쟤네들은 원래 그러니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MBC는 공영방송사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전파를 재허가 받는, 이게 전파를 위임받은 곳이란 말이죠. 본인들 게 아닙니다, 전파가. 그렇죠. 네. 공공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재허가 받는 건데. 네. 아니 그런데 자기들이 그 낸 소송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보도하고 불리하게 나오면 보도하지 않거나 그 판결을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완전히 언론의 횡포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도 기준 자체가 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 똑같이 이 고소를 했는데 예. 본인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1심에서 나오면 뭐 보도를 하고 예. 형사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네. 또 보도를 아예 안 하고 예. 더더군다나 지난번 건은 예. 김용민 PD와 저 네. 민사소송 관련 민사에서 졌을 때 우리가 졌을 땐 또 보도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래? 근데 그것도 첫 보도와 둘째 보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좀 많았죠. 그렇죠. 오보였습니다. 오보였어요, 오보 게다가. 김용민 PD와 저는 한마디로 빌 게이츠 사망 오보와 관련해서 네.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기소를 떠나 나를 고소하지도 않았어. 김용민 PD는 더더군다나 예. 형사는 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민동기 국장 같은 경우에는 고소는 했지.
고소는 했죠. 전에 하지만 검사를.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았고 무혐의로 처분했고. 그렇습니다. 이거 100% 오보인 거죠. 완벽한 오보죠. 빨간 오보죠. 네. 예. 아니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었어요? 안 했죠. 혹시 나몰래 민국장한테만 사과했는지 궁금했는데 사과 안 했군요. 아니 이 방송을 본 예. 저희 지인들은 예. 왜냐면 그게 리포트가 나갔잖아요. 예. 나가면서 김영민 PD와 예. 저의 얼굴을 예. 사진을 써서 나갔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명예훼손이다. 그렇지. 전파가 이렇게 전국으로 방송되는 뉴스에 예. 걸어라 뭐 이래가지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제 MBC가 거의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전파를 오용하고 그렇게 악용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합당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MBC가 우리를 상대로 해서 오보한 건요. 이건 뭐 무슨 인터넷 신문에서 한 줄 잘못 보도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10수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시에 방송되는 텔레비전 방송망을 통해서 오보를 낸 거란 말이죠. 아니 대한민국 전부 방송되지 않습니까? MBC 뉴스는. 그렇죠.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말. 예. 우리 그 CBS의 손금필 선배 얼마 전에 또 UN에서 상도 받으시고. 요즘 상복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손 선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디오 PD로서는 거의 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우리 손 선배가 우리 저 민동기 국장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은 명백히 잘못한 판결입니다. 조수경 기자가 김장겸 개인 집을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고 취재원의 사무실인데 이것이 유죄라면은 기자는 허락받지 않은 아무것도 갈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허락받은 곳만 가는 게 기자입니까? 앵무새입니까? 정말 이게 뭐 진짜 최고의 명 PD의 그 일갈다운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진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수경 기자가 김장겸 국장 집을 담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집에서 자고 있는 김장겸 국장한테 어이 김 국장님 왜 계속 쌩까 나를 이런다면은 그거는 이건 100%지. 명백하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또 MBC 우리 김장겸 국장 사무실에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혹시 뭐 기사가 될 만한 거리가 있나? 이런 수법은 종종 쓰잖아요, 기자들이. 그렇죠. 정당한 방법은 물론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고 문 열고 들어가서 인사한 정도인데. 아니 총 그 보도국장실에 체류한 시간이 얼마예요? 체류한 시간이 1분 10초 정도 됩니다. 1분 10초. 네. 야, 1분 10초. 그러면은 70초 있었다는 얘기인데. 70초 있었다는 이유로 초당 만 몇천 원에 해당하는 태거부릉. 그리고 여기서 명백하게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애초에 MBC가 조수경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업무방해 및 무단 침입이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업무방해. 업무방해와 무단 침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기소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걸 무혐의 처분하면서. 퇴거부릉으로. 퇴거부릉.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갔다. 그것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애초 MBC에서 소송 건 내용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으면은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 그랬거든요. 기소 내용을 약간 변경을 하면서 퇴거부릉으로 약식 기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거를 인정을 한 건데 그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갈 사안인가? 더더군다나 70초입니다. 70초. 70초에서 80초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그거를 퇴거부릉으로 벌금 100만 원을 결정을 한다?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판결을 하신 우리 이차홍 판사, 이 양반이 올 4월에는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매독설, 불륜설을 퍼뜨린 그런 분,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분이네요. 보니까. 그래요. 이 판결만 갖고 이차홍 판사의 성향, 또 지향점, 철학, 이걸 판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 판결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퇴거불응. 만약에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안 나가면은 이거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미디어오늘의 조수경 기자다 이렇게 신분을 밝히고, 예. 정확하게 이제 취재를 하러 왔다는 거는 사실 밝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만약에 예. 정말 100번을 양보해서요, 예. 김장겸 국장께서 미디어오늘 취재에는 응하고 싶지 않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가. 예. 아니면 예. 지금은 회의 중이니까 조금 이따 와라. 네. 뭐 이렇게 본인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했으면 예. 조수경 기자는 당연히 예. 그 김장겸 국장의 얘기를 존중을 해서 나가거나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김 국장이 당시에 한 행동은 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미디어의 조수경 기자고 하니까 나가라. 어딜 들어오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조수경 기자 입장에서는 예. 거의 잡상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당연히 그런 기분을 저 같아도 느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던 건데 예. 그거를 이렇게 지금 예. 이건 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이 만약에 네. 같은 언론사가 아니라 예. 전혀 다른 직종이었던 사람이었다면 예. 조금 뭐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법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기자란 말이에요. 예. 더더군다나 언론계 선배고. 예. 근데 퇴거불응에다가 예.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 대법원으로 가겠군요. 이거는 예. 저도 그렇고요. 네. 조수경 기자도 그렇고. 예. 그리고 미디어오늘 편집인 생각도 그렇고. 이건 끝까지 갑니다. 법리가 바른지 틀렸는지 대법원은 그것만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법리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면은 뭐 이른바 파기환송 같은 것들을 하게 될 텐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예.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어떤 그런 현재와 같은 비슷한 기조가 유지된다. 예. 라면은 예. 이거는 결국에 MBC한테도 부메랑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지. MBC는 취재 안 합니까? 글쎄 말이야. MBC가 취재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 똑같이 소송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이게 판례로 남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전체 언론계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항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오히려 공영방송사에서 기자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정도니 예. 좀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예.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기 전에 광고를 오늘은 우선 좀 듣고 가죠. 광고 타임이라고 계속 지금 게시판에서 예. 광고 사도 요한님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사실 요즘 제가 멘탈 붕괴입니다. 왠가요?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민감하면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저도 종종 그럽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모렴치하고 후한무치하고 이런 자들이 집권을 하는 세상이고요. 그런 자들이 선거 때마다 판판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수당이 되고. 아니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잘못할 수 있죠. 뭐 파행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던 정권의 잘못보다 큽니까?
세 발의 피죠. 아니, 이거 어떻게, 야권은 지면 괴멸적으로 지고 말이죠. 여권은 저도 거의 박빙으로 지고 말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저는 정말 이게, 특히 오늘 그 유족들 단식하는 곳에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자식, 의사자라니요. 이런 미친 인간들, 정신 나간 인간들, 이 시위를 보면서 말이죠. 이야, 이건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맛이 간 나라 아닌가. 저도 이제 기사,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디어오늘 또 이재진 기자도 그 관련 기사를 썼는데, 이 원래 데스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요. 네. 좀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예. 저도 인간인지라 예. 이런 기사를 데스킹을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네. 화딱지가 나가지고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대체 아니 있는 놈들 가진 놈들이 더 심해. 10년 연속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물산이 일용직 건설 노동자 부당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서 타워 크레인에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1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말이죠. 네. 약자가 무슨 신음소리 내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을 틀어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한테 내각 총사퇴를 제안을 했어요. 마땅히 제안할 만한 겁니다. 장관으로서 할 수 있죠. 국무위원으로서. 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찍혀가지고 세월호 국면에서 아무 실수도 안 했는데 목이 날아가는 이런 정신나간 이른바 찍히면 죽는다죠. 네. 이거 정말 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말이죠. 힘을 얻고 아니 다 같이 더위를 먹었나.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지방선거 앞두고 세월호 국면에서 지지율이 빠지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냥 돗자리 펴놓고 살려주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습니다. 전신성형한다고 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좀 밀리고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건데 730 재보선 이길 것 같으니까 보세요. 저 유가족들한테 잡상인 취급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 놓고는 그 앞에서 또 시위를 벌이고 그렇게 해서 유족들 힘 빠지게 만들고 정말 참 저는 정말 이 상황에서 멘탈 붕괴가 안 된다면은 이게 과연 제정신으로 사는 것인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나쁜 인간들이 특세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적대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예. 저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만약 무너지면은 예. 결국에는 그 사회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예.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는 그 사회의 기본 체계라든가 이런 게 다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요. 어제 제가 우리 민동기 국장께 개인적으로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요청을 받지도 않고 이거 한번 좀 꼭 써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영감을 얻어가지고 고리원전 1호기 폭발하던 날 이런 제목의 가상 소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실어주셨는데 고리원전 1호기가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방사능이 누출돼가지고 영남 지역이 초토화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날로 끝나는 거야. 후쿠시마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게다가 영남권에 1,300만이 살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죠. 이분들 어디 가서 수용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진도 실내체육관은 그런 대로 수용이 됐죠. 당장 고리 원전으로부터 반경 40km 이내에 있는 500만은 어디로 가서 거주하며 피난합니까? 제가 고리원전 1호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인데요. 예. 부산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정확하게 초등학교 때였는지는 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그 고리원전 1호기 앞에 해수욕장이 있어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아, 그렇죠. 지금도 거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거기서요. 예. 제 친구들하고. 예. 겁나게 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아.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 거의 4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전 생기고 얼마 안 지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 나간 짓을 한 건데. 예. 그거를 정부가 전혀 그 일반인들이 거기서 수영하는 거를 제재를 안 했다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굉장히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지금. 저는요, 만약에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된다. 이게 사실은 세월호는요, 형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에 잠기는 형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으로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건. 이게 후각을 자극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정부가 만약에 진짜 이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됐습니다.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이러면 진짜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거지. 만약에 수백만이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아우성치다가 치안 부재 상황이 오고 또 정치적 뒷감당하기 싫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 장악한 언론을 통해서 왜곡된 사항을 보도하도록 만든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예. 그 김용윤 PD가 쓴 가상소설 예. 그걸 읽으면서 예. 저는 이게 절대 가상이 아니라고 예.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네. 그런 우려를 지금이라도 가져서 예.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요. 예. 이게 지금 부산이라는 그런 사실상의 메트로폴리스 비슷한 그런 곳에서 제2의 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고리 원전 1호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예.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전 지구적 재앙. 예. 일단 우리 국토의 반토막, 뭐 경상도뿐 아니에요. 전라도도 안심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또 그렇습니다. 어디서 우리를 받아주겠어? 예. 또 가면은 또 원전 사고가 났던 나라의 유민이다 해가지고 꼬리표 딱지가 붙는다고요. 일본만 났더라도 후쿠시마 출신들은 어디 결혼, 취업 안 돼요, 잘. 그렇습니다. 차별을 받습니다. 네. 자, 고리 원전의 위험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다. 괜히 침소봉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제가 그래도 썼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2007년 6월 9일에 수명 30년을 채웠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원전 20년 쓰면은 버립니다. 그렇죠. 문 닫아요. 네. 우리는 근데 2007년에 이미 30년이 됐고요. 현재도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07년 이후로 지금 7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37년째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네. 이런 원자력 네. 사실 뭐 원자력이란 말도 약간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이 원자력이라고 하니까 예. 이 체감도, 위험도가 잘 안 오잖아요. 네. 한때는 뭐 핵이란 말을 네. 이렇게 자주 쓰곤 했었는데 예. 언론에서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이 원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네. 사실 문제점이 잘 안 드러나 있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그 고리원전 1호기에서 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네. 저도 모르고 김용 PD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디어 토크에서 웬 원전 얘기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전 사고 터지면 이건 정권에게 치명적이거든요. 대통령이 사표부터 내놓고 뭔가 수습이 시작되는 그런 국면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은 다 권력에 의해 장악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진실된 보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언론이 권력의 눈치 안 보고 그대로 보도할 것이냐? 이런 의문에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김용윤 PD가 쓴 가상소설 보면서 우리 나부터도 그렇고 예. 한국 언론의 기자들이 예. 이 원전의 어떤 그런 문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예. 정말 제대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요.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 보세요. 730 재보선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아예 생무시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까도 이강윤의 오늘에서 네. 고상만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네. 그 조사관께서도 말씀했지만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은 백날 해봐야 진상규명 안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네. 안 나오면은 과태료 정도만 물릴 수 있는데 그거 안 내면 그만이랍니다. 사실 뭐 여담인데 예. 기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말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 경찰 네. 짭새라 그러죠. 예. 경찰하고 기자가 예. 이런 강력반 등을 제외하고는 예. 하는 일이 좀 비슷합니다. 네. 경찰도 취재를 하거든요. 예. 기자도 취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경찰은 기사를 쓰지 않지만 예. 조서를 꾸미죠. 예. 기자는 기사를 씁니다. 네. 다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 경찰에게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예. 근데 기자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수사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수사권 없으면 예. 제대로 조사가 안 됩니다. 그건 조사 안 절대. 돼요. 예. 장준하 선생 진상규명 됐습니까? 그 의문사 사건? 안 됐죠. 안 됐어요. 왜냐? 수사권이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강제력이 없거든요. 수사권이 있으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청와대까지 조사할 수 그럼요.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조사할지 몰라요. 권력의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권력의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충분히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심은 합리적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예. 박근혜 대통령 예. 사고 발생 이후에 7시간 동안 예. 제대로 보고를 지금 안 받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보고를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야. 비서실장도 그 종적을 알 수 없는. 사실은 그거는요. 예.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예.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예.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예. 보고를 받았는지 어쩌는지 이런 거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예. 수사권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인데 네. 이게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 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예. 청와대나 박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는 조사 안 받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권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그 전에 예를 들어 특검이라든지 만만한 조사위원회라면 야, 청와대?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있어? 어디를 조사하려고 그래? 그렇죠. 이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완전히 무관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진상규명되지 않으면 저는 고리원전 사고 같은 정말 전대미문의 참사는 반드시 발생한다. 왜냐? 세월호 문제부터 해결을 못했는데 무슨 그러니까 저는 김용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냐 이겁니다. PD가 쓴 가상 소설이긴 하지만 예. 거기에 가상의 지금 이 정부 관계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나 정말로 그렇게 될까봐. 예. 예.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예. 한 행보를 넘기고 예. 이런 정말 사태를 이게 가상이라고 과연 할 수 있나요? 자, 무슨 글을 썼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디어 오늘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우측 상단 컬처 투데이 가상소설 고리원전 1호기 폭발하던 날 혹은 검색창에서 뭐 김용민 김용민 되고요. 치시면 바로 뜹니다. 예.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예. 제가 만약에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네. 근데 이 가상 소설을 접했다. 예. 이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예. 진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고리원전에 원자로로 들어가는 전기가 끊어지면요. 그렇죠. 정전되면요. 그렇죠. 블랙아웃 되면요. 2시간 내로 이 노심이라고 하죠. 이게 녹습니다. 뭐 복잡하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요. 전기가 끊어진다. 원자로에. 2시간 지나면요.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하지만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지만 예. 후쿠시마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예.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해운대는 30분, 부산시 전역은 90분이면은 그렇습니다. 방사능이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네. 부산만이 아니죠. 반경 40km 따져보니까 울산시도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경남 양산시도 들어갑니다. 네.
부산시, 경남 양산시, 울산시 합치니까 500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예. 예. 1시간 반 안에 도시를 탈출해야 돼. 그런데 나만 탈출하나? 다 같이 탈출하면 어떻게 탈출해? 탈출 못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그렇죠. 현 정권에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능력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걸 수습할, 그래서 단 한 명도 방사능 누출 사고에 이렇게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할 역량과 능력과 진정성이 있는지 따져보십시오. 없어요. 세월호 참사만 보면. 심지어 그 참사의 진상규명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길 쓰고 바락바락하고 있는 저자들한테 어떻게 권력을 줍니까? 그렇죠. 사실 고리 원전 1호기를 수명을 연장시킨 당사자는 MB 정권이거든요. 예. 그 MB 정권인데, 예. 제가 만약에 그 현 정권의 어떤 그런 뭐 위기관리 센터든 뭐든 뭐 그런 쪽에 있다면, 예. 이거 어떤 근거로 대체 예. 수명 연장을 했는지, 예. 그 담당자들 있잖아요. 예. 다 조사해야 돼요. 다 조사. 다. 그래서 책임 다 물어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빨리 방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저희가 그 원전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 정부를 믿으십니까? 또 그 정부에게 완벽하게 장악된 이 언론을 믿으십니까? 믿지 마세요. 믿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전이요, 이 고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경주에도 있고요. 예. 울진에도 있고요. 저 전라도에도 있습니다. 예. 예. 영광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거야? 그 사실 그런 상상을 하기는 싫지만, 예. 대한민국은 적들이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기가 좋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진짜 예를 들어서 안보를 중시하는 정권이라면은, 아니 제2의 수도 부산에다가 그렇게 원전을 무려 10기나 지어놨어요. 네. 10기. 여러분, 고리 1호기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고리 1호기인데요. 고리 1호기 옆에 9기가 더 있거나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북괴가, 이 고리를 이렇게 폭격을 한다. 이 진짜는 대책 없어,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안보 차원에서도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MB 때부터 원전 얘기하잖아요. 곳곳에 그야말로 뇌관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안보를 얘기한다. 이거 구라지, 거짓말이지. 그렇죠.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 이 새누리당 정권은 안보에 별 관심이 없는 정권이고요. 안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안보 이런 거는 예. 보수나 예. 우파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지금 저는 구군 아이테 보수 쪽은 아닌데요. 예. 걱정이 됩니다, 진짜. 예. 게다가 우리 개눌당 박미알님이 짝퉁 부품 납품으로 문제가 더 심각하더군요. 그렇죠. 맞아요. 예. 또 몇 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아니 무슨 정전사고가 있겠는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 2월에 한번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분 동안 정전이 됐었어요. 예. 난리 났었죠. 근데 그게 언제 밝혀졌는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밝혀졌어요. 그렇죠. 한 달 동안 숨긴 거야. 그러고 나서 언론들이 잠깐 호들갑을 엄청 떨었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진짜. 원전 없애야 돼요. 네. 아니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원전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없앤다고 하고요. 그렇죠. 없앱시다 제발. 네. 아니 왜 리스크를 만들어 도대체. 아니 여름에 에어컨 안 틀죠. 틀지 말고 그냥 덥더라도 뭐 예를 들면 옷 가볍게 입고 그렇게 일하면 됩니다. 네. 원전 있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봉변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 정도는 언론이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보도를 안 해. 시청률이 안 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통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이 신문이나 방송 보시면은요. 수력, 원자력 이런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익 광고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다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 원전 문제는 심각합니다. 김용민이가 이제 허풍 떨고 구라를 친다. 아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면 그게 더 공익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박근혜 정권이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1234님 이 적으신 이 내용처럼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만간 괴담 소설 퍼뜨린다고 드립칠 겁니다. 아, 그래. 이거 잡아가. 난 그런 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잡아가도 좋아요. 괴담 또 뭐 무슨 막말, 헛소리, 유언비어 잡아가도 좋아. 그런데 내 말을 좀 믿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원전 위기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또 난 역사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야 이건 진짜. 누가 이 나라가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명박이 말고는 없어. 그렇죠. 이명박이는 친환경 에너지라. 진짜 전직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하길 좀 그렇습니다만 이 구라를 쳐도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친환경 에너지야? 어떻게 전 세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어떻게 원자력을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라고 그런 구라를 대국민들한테 치시고 말이죠. 참. 우리 핑크공 주민정님께서 중국 원전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중국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도 진짜. 중국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쪽 해안 그렇죠. 라인 있지 않습니까? 서해고 중국이면 동해가 되겠죠. 그쪽에 어마어마한 원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 나면은 끝나는 거죠. 진짜 또 우리도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원전 좀 그만 좀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좀 평화롭게 삽시다 좀. 안전하게.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발전기가 있으니까 최악은 막을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2012년은 외정전이 났어요. 그때 보조 발전기가 망가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동이 안 된 거죠. 그게. 그래요. 발생 확률로 보자면은 몇백, 몇천, 몇만 분의 1일 수 있겠지만은 몇만 분의 1이라도 사고가 나면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끝나는 건 100%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또 지금 정철훈 기자가 이번 주 병가를 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이 정철훈 기자가 원자력, 핵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꽂혀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정철훈 기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은 체르노빌 소련, 구소련, 체르노빌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뭐죠, 그게? 또. 방사능? 방사능, 이게 먼지라든가 이런 게, 퍼졌지 않습니까? 그때, 한반도에도 상륙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철훈 기자가, 그때 자기는 그 여파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 좋아요, 진짜. 여러 가지 갑상선이라든가 이런 게 본인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확고히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정철훈 기자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책 쓸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좋네. 앞으로 우리 정철훈 기자 참 필력이 대단한 기자입니다. 우리 원전 1호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자력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위기는 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권이, 그 정부가 이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그럼요. 이게 위기를 예견할 수가 있어요. 이 정권은 빵점입니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는 정부가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그리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세월호 참사 소식을 YTN 뉴스를 통해 보시는 이런 기가 막힌 나라. 그래 놓고는 사고 현장에서 수습하는 해경한테 동영상을 보내달라. VIP가 원하신다. 지랄 아닙니까, 지랄. 난리죠. 이런 나라한테 무슨 안전을 맡겨요. 기대할 게 따로 있지.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 낙진. 제가 아까 얘기한 체르노빌, 정철훈 기자. 낙진. 본인이 그 낙진 여파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멀쩡해?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하지 않아요? 정철훈 기자가. 저도 이제 정철훈 기자가 두통이 가끔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발작성 이런 약간 이 발작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본인이 두통이 오는데 그 회사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줬겠지. 무슨
저도 두통이 오거든요. 저도 두통이 가끔 오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의 문화가 문제네. 회사의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 스트레스와 예.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허용치가 네. 정철훈 기자와 제가 예. 약간 한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듯말듯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예. 그래요. 이 부분 저희가 한정없이 이야기를 길게 늘어뜨린 것 같지만 이런 말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갖게 된다면 병가를 쓰는 기자가 예. 이 방송은 청취를 하면서 또 문자를 보내왔어요. 낙진 이걸 병가를 쓰면 조용히 병가를 쓰고 있어야지. 그래요, 진짜 낙진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폭발도 폭발이지만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시뮬레이션이 인터넷에 파다하잖아요. 북한이 공격을 해서 서울이 만약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서울, 인천, 경기는 뭐 그야말로 아작이 나는데 네. 폭발의 반경은 서울시 아니겠지만 그 2차 피해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하늘에 그럼요. 뜨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파괴 물질들 이런 것들이 그 주변 지역에 떨어질 때 그렇죠. 발생하는 피해 이게 낙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인데 예. 정철훈 기자가 계속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 이른바 그 낙진의 여파 이런 것 때문에 본인과 비슷한 연배에 있었던 그런 그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세대들이 자신과 같은 증상의 환자들이 꽤 있다면서 예. 그게 이제 다 체르노빌 때문이다라고 정철훈 기자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거 어떻게 압니까 진짜? 몰라요. 낙진의 여파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 모르는 겁니다. 가진 자 없는 자 이렇게 양극화돼 가고 있는 세상인데 가진 자들은 이 지구가 원전 때문에 핵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판단하면은 우주선 만들어서 딴 별로 갈지 모릅니다. 결국 남는 사람들은 그 자들이 싼 똥을 치워야 되는 그런 궁극의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구는 예. 이른바 99%의 하층들이 사는 오염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는 이미 그런 행성으로 변했고 예. 1%의 그 부자들은 소위 그 지구와는 좀 떨어져 있는 예. 그런 곳에서 새롭게 그 최근에 제가 영화를 최근은 아니고 그 봤는데 아무튼 그런 게 영화 속 현실은 아닌 거죠. 예. 곧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2005년 기사인데 우리 애청자 한 분이 올리셨어요. 녹색연합이 2005년에 발표한 건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어린이와 청소년이었던 20에서 30대 여성의 갑상선 암 환자가 늘고 있는 것에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20에서 30대 여성이라 하면 러시아 체르노빌의 20대, 30대가 아니라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입니다. 20대, 30대들이 체르노빌의 여파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정철훈 기자가 지금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한국의 20, 30대가 체르노빌 낙진의 여파로 시들시들하다는. 저 구소련에 있는 그 낙진이 네.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일본 원자력. 후쿠시마는 말 다 한 거죠. 아니 편서풍? MB가 그랬잖아. MB가. 그렇죠. 바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온다. 네. 예. 답답하죠. 체르노빌이 있는데 참. 친환경 에너지라서.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참 속도 좋은 인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예. 엘리시움. 제가 그 본 영화. 예. 그게 엘리시움입니다. 예. 역시. 네. 왜 이렇게 오늘 언론 얘기 안 하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김용민 PD가 쓴 가상 소설을 보면서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예. 저는 첫 번째 한 생각은 이게 정말 가상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든 생각은 예. 가상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언론은 왜 이렇게 고리 원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끔찍합니다. 지금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도. 네. 우리 정부는요 위기를 대처할 능력이 없는 정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반 새누리당 성향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에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 여기서 새누리당 당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이 정권이
원전 사고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말은 그렇다라고 하겠지만은 그 사고 났을 때 정부의 대처, 가만히 있으라. 이런 드립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절대 가만 안 있지. 네. 우린 다 알아,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장 권력을 바꿔야 되고요. 또 그때가 오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 언론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겠죠? 선거 열심히 하시고요. 또 대한 언론 많이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KBS 이야기 한번 해보죠. 조대현 사장 네. 취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직 취임 안 했습니다. 아, 대통령이 아직 임명 안 했구나. 청와대 재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가가 안 떨어졌어요? 통상 길환영 전 사장도 청와대 재가 봤는데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예. 다만 예.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있습니다. 예. 길환영 사장은 자녀 그게 아니거든요. 자녀 임기. 자녀 임기 비슷하긴 합니다만 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예. 사실상 이사회에 의해서 해임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사장을 이사회가 이제 제청을 했으면 예. 가급적 빠른 그런 시간 안에 네. 재가를 하는 게 맞는데 예.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굵직굵직한 인사 참사가 벌어져서 굳이 뭐 KBS 사장의 어떤 그런 재가 여부가 후순위로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린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그 조대현 사장 후보자가 예. 국장 임명 책임제 이런 거에 예. 본인이 공약을 내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그 면접에 참여했던 이사의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건데 예.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그래요? 이사회 녹취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게 그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대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예. 자기의 인사권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뭐 이렇게 운용할 수 있다. 운용할 수 있다.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새노조라든가 KBS 양대 노조, 그다음에 KBS 기자 PD 협회 이런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를 이제 거부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 만약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어떤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 나간다면 예. 굉장히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메가데스 형님이나 예. 키스 형님 예. 정도의 그런 어떤 완고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조금 새노조라든가 양대노조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약간 미흡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 예. 앞으로 만약에 청와대 재가가 떨어졌을 때 예.
우리 대현이 형님이 취임사라든가 네. 첫 인사 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KBS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의 풍향에 달린 거죠. 그렇죠. 권력이 만약에 흔들리고 주춧돌이 흔들리는 그런 양상으로 붕괴돼 간다. 레임덕이 온다. 그럴 때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예. 아직 KBS 뉴스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보면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켜볼 일입니다. 730 재보선에서 승리를 하고 청와대가 다시 전국 주도권을 쥐인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KBS는 틀림없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5.16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빠르게 평정될 것이고요. 네. 아니, 머니투데이가 뉴시스를 인수했어요? 그렇죠. 인수를 했습니다. 뉴시스는 통신사고, 네. 머니투데이는 경제신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는 뉴스원이라는 통신사도 갖고 있잖아요. 뭐 사실상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면 뉴스원하고 뉴시스가 머니투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예. 실제로 그 머니투데이의 뉴시스 인수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 경쟁사가 되니까. 왜냐하면 예. 머니투데이가 예. 사실상 지금 머니투데이 신문도 내고요. 예. 그리고 뉴스원과는 별개로 또 머니투데이라는 그 온라인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상의 통신사 수준으로까지 기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경제 뉴스는 물론이고요. 머니투데이가. 예. 정치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예.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이렇게 뉴스 시장에서 똑같은 텍스트 뉴스를 쏟아낸다면은 이거 전력 낭비 아닐까? 근데 그만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 머니투데이가 굉장히 이 확장적으로 예. 이 사세를 지금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어찌됐든 민영통신사인 뉴시스를 이 경제 전문지인 머니투데이가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어찌됐든 예. 본인들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 통신 영역으로 예. 영역을 좀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많은 뉴스를 생산해냄으로써 그렇죠. 연합뉴스와의 어떤 경쟁력을 그렇죠. 갖춰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연합뉴스를 능가하는 그런 매체 파워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일설에 의하면은 지금 이 머니투데이가 종편사 한 군데를 인수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돌아요. 예. 돌아가지고. 근데 그 종편사는 어딘지 말씀 못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찌됐든, 이게. 돌아버리겠네. 그러게요. 돌아버리겠어. 왜 그 얘기를 못 해? 돌아버리게 말이지. 근데, 어찌됐든, 그런 얘기가 돈다고 하는 거는, 또 한번, 미디어 오늘의 취재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 좀 알아봤는데, 네. 현실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지금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수 대상자로 거론됐던 종편사가, 네. 계속해서 이 경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신호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가 돌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머니투데이가 우리한테 관심사겠어. 솔직히 그렇죠. 미안하지만, 머니투데이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관심은 종편이거든. 네. 근데 이 종편사가 매물로 나왔다. 혹은 인수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면, 그 지금 종편사의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종편사가 어딘지 얘기 못해요? 밝힐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밝힐 수 없습니다. 돌아버리겠네. 그러게요. 예. 저도 참 입이 근질거리긴 한데 이게 확인이 안 된 내용인데다가 어찌됐든 계속 도는 얘기거든요. 떠도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대주주가 바뀌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방통위 허가 사항인데다가 그렇죠. 이게 방송사가 신문사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허가해준 방송사가 대주주가 바뀌어. 그렇죠. 이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도 받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난제가 많고요. 더더군다나 이 머니투데이가 뉴스원에다 또 뉴시스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뭐 언론계 쪽에서는 연합뉴스에 대항하는 그런 통신사를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통신사를 인수하는 거하고요. 예. 아무리 종편이지만 방송사를 인수하는 거는 그렇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저 채널A나 뭐 TV조선이나 JTBC나 MBN 여기 보면은 수천억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본 자본금이. 예. 그런데 이걸 뭐 차원이 다르죠. 이걸 뭐 뉴시스 뭐 이거하고는 다르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예. 머니투데이의 사세 확장 이게 심상치 않고 요런 쪽에서 연합뉴스 쪽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 이 머니투데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금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글쎄 말이야.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요거는 계속 우리가 좀 취재를 한번 해볼 생각이. 회사 이름을 머니투데이라고 하면은 머니가 많아지나? 네. 그래요. 우리도 머니TV로 바꿔가지고 네. 뭐 이렇게 자금난 걱정 없이. 괜찮은데? 머니TV? 머니TV. 그래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이거 예. 저희가 오늘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종편사가 어딘지 한번 좀 실제로 가능성은 있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은 그 머니투데이가 A급 매체가 되겠네요. 장난 아닌 거죠. 그렇죠. 종편까지 갖게 되니까. 경제 전문지에 통신사에 종편까지 만약 갖는다? 네. 이거는 이제 확실한 언론 권력인 거죠. 한국을 넘어서 동아시아에서도 정말 위력적인 매체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걸 의도하고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위기 시대에 그렇게 그러니까 무리한 확장 이거 걱정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민동기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